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노래 임재범의 너를 위해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패러디해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대표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수락연설문에 이 노래를 패러디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 들어오면서 연설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의력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노래 가사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노래를 활용하신 게 더 창의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인데 예. 참 그런 가사가 지금 상황에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재밌다고들 난리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자, 당선이 확정되던 순간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남을 비평하는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실제로 뭔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니까 네. 참 기대가 되면서도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깨가 무거웠다. 예. 예,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말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대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선 꼭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런 거.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네.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예. 그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앞으로 선언하실 잠재적 대권 주자들 중에 연락 오신 분이 있나요? 제가 사실 대선 주자들과 활발한 소통들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전당대 기간 중에도요. 네. 근데 제가 뭐 전당대 기간 중에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지만은 제가 개별 주자들 간의 사적인 소통 이런 것까지 네. 아무리 다급해도 항상 공개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그 소통이 잦으신 분과 소통이 더 덜 잦은 분 또 뭐 여러 가지 우위를 나눠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예. 무엇보다도 또 아직까지 대선 출마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은 예. 그 위축을 약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은 공개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이세요. 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예, 공개 안 하시겠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전화가 왔어요. 그 통화 내용 예. 어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G7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가시기 전에 짬을 내서 이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대통령께서 우선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야 간에 다소 이견 있는 부분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틀을 유지하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당연히 대통령께 동의했고, 특히 방역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국가적인 현안에서 협치를 좀 기대해도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당장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데 네. 특히 이제 그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15일에 오전에 얀센 백신 접종이 예약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게 만약에 젊은 층에 또는 국민들의 보수층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저도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 예비군 훈련장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제가 이미 예비군은 벗어나서 민방위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예. 예, 민방위 좋습니다. 예. 자, 함께할 지도부가 꾸려졌어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의원. 자, 어떻게 보면 여성의 초선의 돌풍인데 이 구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젠더 이슈나 아니 할당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저는 네. 이번 결과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여성의 차별이나 여성의 어쨌든 그 수치적 어쨌든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예. 여성의 어쨌든 그 경쟁이라는 것이 전혀 어떤 불리한 지점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도 4명의 최고위원 중에 여성 최고위원이 3명이 탄생했거든요. 예. 저는 할당제나 이런 제도에 도움 없이도 만약 경쟁의 환경을 저희가 공평하게 조성하면은 예. 전혀 이런 어떤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구성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정책의 전환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어떤 그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전환의 모색, 어떤 정책 분야에서부터 기대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분야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 시절부터 진행했던 많은 어떤 중도화 정책이 이제 결실을 맺을 단계가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음흠. 저는 다만 이제 오히려 제가 초기에 주력할 것은 당 개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큰 어떤 그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대선 주자들 많이 불러들이고 그리고 제가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의 맞습니다. 인사 체계 자체를 굉장히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이 음흠. 많은 인재 참여를 이제 불러들일 것이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전환이 많겠지만은 사실 대선 주자가 대선 국면에선 정책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당 차원에서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놓되 그런 것에 대한 공은 최대한 선출된 대선 주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과의 관계, 이제 대여 관계를 또 새로 세팅하셔야 될 텐데 가장 우선시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이제 1년간의 민주당의 이제 입법 도구 속에서 그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다는 그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지도부에 선출되시고 저도 대표에 선출된 이후로 사실 둘 간에는 제 생각엔 다소간에 좀 다른 분위기가 깃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지만 송 대표님께서 정기적인 여야 대표 이제 회담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선 송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저는 당연히 동의할 그런 계획이고요. 예. 그런 어떤 여야 당수 간의 회담 자체가 좀 그런 냉각기를 겪고 있는 여야 관계 속에 조금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여 관계에서 전환을 지금 예고하고 계세요. 예. 대권과 관련해서 어떤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책사랄까 지략가들도 좀 영입하셔야 될 건데 어떤 스택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의 공정 관리가 제 이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네. 우리 당이 다만 대선 후보가 선출되게 되면은 네거티브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정책 이런 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제1야당의 지금까지 노하우와 그리고 인재풀을 가동해가지고 만약에 당 외의 주자가 입당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전혀 선거 치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예, 어떤 무리 없는 경선이 되도록 준비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비빔밥 정당을 수락연설에서 수차 강조하셨어요. 이게 그 개성과 이념이 다 공존하는 어떤 그 정당을 비빔밥 정당이라고 표현하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당 정체성이 혼란해지고 또 불필요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정강 정책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철학적인 면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예를 들어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저희 정강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우리 당에 참여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들이 그런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서로 공격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우리가 만약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몇 가지 저희의 당 강령과 합치하는 부분이 있는 후보라면은 개별 사안에 대한 어떤 개인의 선택 때문에 그런 참여가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비빔밥에 비유한 거는 비빔밥은 그 비빔밥 위에 놓인 재료 하나하나가 개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 밖에 있는 주자가 들어올 때 탄핵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변화를 천명하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대권 주자로서의 매력도나 아니면 지지층의 스펙트럼 같은 것이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자기 색깔과 자기 생각을 유지하면서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당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말이 바뀌고 갑자기 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이런 분들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자기 색깔이 확실하고 솔직한 사람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자, 9개월 후에 대선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체제의 평가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상당히 뭐 담담하게 그리고 부담스럽지만은 제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그 결과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는 후보가 아닌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번 슬로건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 변화하는 과정에 그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체로서 참여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요. 저희가 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주어가 국민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전화 연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 만나봤습니다.